AI 진원지인 군산에서 경남으로 들여온 오골개 300마리 가운데 상당수의 행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비원이 따로 없거나 출입 절차가 허술한 소기업의 탈의실 등을 노린 절도가 잇따르고 있어 보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경상남도도 주요 업무를 일자리 창출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치러질 경남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대거 거론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도가 AI 전파 경로로 추정되는 중개 상인이 들여온 가금류를 모두 찾아서 매몰 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개 상인이 들여온 건 오골개였는데요. 경상남도가 추적한 대부분은 일반 닭이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진주의 중개 상인이 AI 진원지로 지목된 전북 군산 농가에서 들여온 것은 오골개 300마리. 군산 농장에서 오골개를 판매를 진주 거래상에는 탔고 진주 거래상이 오골개를 수입한 거죠. 경남도는 이를 모두 추적해 24농가로부터 3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남도 방역당국이 추적했다는 가금류는 대부분 토종닭. 오골개를 키우던 농가는 3농가에 불과합니다. 경남에 AI가 유입된 경로인 군산 오골개의 상당수 행방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문제의 가금류가 오골개가 아닌 일반 닭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오골개가 팔린 진주와 함안 등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 재래닭으로 왔기 때문에 오골개인지 토종닭인지 잘 몰라요. 오골개는 그렇게 많이 기르시지는 않았던. 경남도는 오골개와 일반 닭 구분 없이 전통시장에서 거래된 대부분을 매몰했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중개상이 군산에서 오골개를 사들인 건 지난달 17일이지만 방역당국이 추적한 300마리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그 이전에 거래된 것들입니다. 우리 처음에 할 때 올책했고 건축본부에서 올책은 그는 지금 세세하게 지금 역학도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AI 진원지에서 들여온 가금류 추적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확산 방지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소규모 기업은 경비원이 따로 없거나 회사 출입 절차가 허술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다 보니 직원 출근 시간에 회사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보안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차주아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을 막 넘긴 오전, 중년 여성이 한 회사 앞에서 서성이더니 경비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정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비원이 없는 다른 회사에서는 망설임 없이 정문을 지나 건물 뒤로 침입합니다. 여성이 향한 곳은 직원 탈의실. 직원들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공장에 간 사이 금품을 털어간 겁니다. 자판기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탈의실에 들어간 찰나에 지갑이 없어졌다. 교대 근무 시간을 택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몰랐던 것도. 40살 양모 씨가 이런 식으로 침입한 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그동안 모두 14곳. 금품 500여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직원으로 위장한 피의자는 이렇게 유유히 탈의실로 들어와 직원들의 사물함을 뒤져 금품을 훔쳤습니다. 일부 소규모 기업이 경비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거나 출입증 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출근 시간대에 직원을 가장하여 출입하여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부에 방범 CCTV 설치를 하고 출입문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면 되겠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추경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부 시책이 일자리에 맞춰져 있는데요. 경상남도도 주요 업무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낼지 관심입니다. 오종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 경정 예산 시정연설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강조했습니다.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3조 5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경상남도도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주요 업무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권한대행과 경제통상국장실에는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추진 상황판이 설치됐습니다. 또 도청 모든 실국은 물론 직속기관, 산하기관까지 일자리 창출 전담반 27개가 구성됐습니다. 내려오는 예산이 보다 좋은 민간의 좋은 일자리로 지원하기 위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단계부터 저희들이 TF를 구성해가지고 현재 138건의 일자리 아이디어가 제출됐는데 보고회를 열어 추진할 사업을 선별하기로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4월 말 현재 경남의 청년 실업률은 9.2%로 일반 실업률에 비해 3배나 높은 상황. 창업 등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추경 예산과 관련한 소방관과 복지공무원 증원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경남에서도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 성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내년 6.13 지방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는 출마 예상자들이 어느 때보다 많은데요.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느냐가 내년 지방선거 구도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송윤중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중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도지사 선거엔 어느 때보다 후보군이 많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민배 전 창원시장과 김경수 국회의원, 정영훈 도당위원장, 허성무 전 정무부지사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태호 전 국회의원과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나동현 양산시장, 박안수 국회의원, 안홍준 전 국회의원, 윤상기 하동군수, 윤영석 국회의원, 윤한홍 국회의원, 이주영 국회의원, 이창희 진주시장이 후보군입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강학도 도당위원장, 바른정당은 신성범 전 국회의원과 조혜진 전 국회의원, 정의당에서는 영국 경남도의원이, 최근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권민호 거제시장도 거론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내년까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당 후보에게 민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음 달 당대표 선거가 핵심 변수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와 친박인 원유철 후보 가운데 누가 당대표가 되는지가 내년 도지사 후보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으로서 배수진을 치고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물 선거가 되기보다 부도 선거. 문재인이 잘하면 여당 후보에게, 문재인이 못하면 야당 후보에게 이런 식으로 부도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감 선거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강재인 전 창원교육장, 고영진 전 교육감, 김선유 진주교대 총장, 박성호 전 국회의원, 신광보 장학관, 안종복 민예총 이사장, 신선식 전 정교조 경남지부장, 최혜범 창원대 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무상급식 등의 현안을 놓고 다시 한번 보수와 진보 후보 간의 대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이른 더위에 남해안 어촌 체험마을에도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쏙잡이와 바지락 캐기 등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청정 남해 바닷가. 썰물이 되어 물이 빠지자 너른 갯벌이 드러납니다. 한 손엔 호미, 한 손에는 바구니를 든 체험객들이 펄을 열심히 파냅니다. 처음 해보는 바지락 캐기에도 능숙한 주부들은 금세 한 바구니를 가득 채웁니다. 갯벌 체험의 하이라이트는 갑각류인 쏙잡이 체험. 둥그렇게 웅덩이를 삽으로 파고 바닷물을 퍼내면 크고 작은 구멍이 뚫린 곳마다 쏙이 숨어 있습니다. 된장을 푼 물을 구멍에 부으면 쏙이 된장 찌꺼기를 밀어 올리기 위해 올라옵니다. 잡았다! 인내심을 가지고 쏙 낚시를 하다 보면 손바닥 길이의 큰 쏙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딱 물 때 그때 그냥 딱 잡아서 끌어올리면 돼요. 여기 있다. 잡았어요. 오, 또 잡았어. 쏙은 바지락의 서식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갯벌 체험은 관광 수익뿐 아니라 쏙을 없애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체험을 하니까 또 한 식구처럼 또 불어난 것처럼 또 재미가 있고. 경남 지역의 어촌 체험 마을은 22곳. 지난해 약 70만 명의 관광객이 체험 마을을 찾았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김해시 삼정동의 한 병원 주차타워에서 차량 받침 구조물에 체인이 끊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고장 신고를 받고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 53살 손모 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작업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주차타워는 13m 높이로 차량 12대 주차 규모입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현장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5분쯤 거제시 연초면의 한 초등학교에서 증축 공사 중이던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교실에서 방과 후 수업을 받던 학생 등 30여 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학교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학부모 행동은 오늘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 6호기를 백지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부모 행동은 핵발전소 폐기가 시대의 흐름이지만 이른바 핵 마피아들이 전기 요금 인상과 막대한 매몰 비용을 들며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로봇랜드 재단이 오늘 마산 로봇랜드 공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남 로봇랜드 재단을 방문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로봇 연구개발센터와 컨벤션 센터 등 15개 공공시설을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7천억 원이 투입되는 마산 로봇랜드는 창원시 구산면 일대 126만 제곱미터에 국내 최대의 로봇 산업 시설이 연차적으로 조성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